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0월 7일 월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진행하고 내일 장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6시 55분 지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0.7% 정도 하락, 우리 야간 선물도 0.5%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오늘 밑꼬리 달고 양봉 전환에서 강하게 끝이 났는데 바로 야간에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밤에 매파 위원들의 연설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내일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장전에 또 있고 내일장까지 오늘의 반등세가 이어지는지 또 이러한 것들을 포인트 잡아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장 개장 전 체크 사항 먼저 보고요. 오늘은 일단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에 붙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어떻게 지금 나눠져 있을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려감만 살필 것도 아니라 시장의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략히 일부의 내용들만 좀 정리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고요. 개인 콜 매수 우위로 초반에는 시작했다가 양매수를 보이다가 이제 품매수 우위로 마감하면서 많은 변동성을 보인 날입니다. 아침에 깜짝 놀랐죠. 아침에 시작할 때 너무 갑자기 밀어냈죠. 이거는 왜 밀어냈냐? 일단 갭이 떴어요. 갭이 떴는데 갭이 떴다라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갭 상승을 이제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동반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줄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장전 거래 매수 물량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가가 떨어져서 출발했죠. 오늘 62,200원으로 0.66% 떨어져서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서 보니까 뭐야 삼성전자 떠서 출발할 줄 알았는데 웬걸 떨어져서 출발했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선물이 추락했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해드린 뭐 저점은 341포인트 내지 341.2 정도였는데 좀 거기서 더 못 미쳐가지고 일단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하게 매수 전환이 됐는데 상승 전환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변동성 지수가 떨어질 때는 변동성 지수가 커지죠. 변동성 지수는 그때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좀 차분히 반등할 때는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지금 변동성 지수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랐을 때는 시장이 불안할 때, 아침에 급락할 때, 급락하고 나서 시장이 천천히 반등할 때는 정상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눌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눌리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변동성 지수가 살아있는 상태로 끝이 났죠. 여전히 오늘 양봉으로 돌려서 끝났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옵션 편입성으로 옵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때 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이제 변동성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최소한 변동성 지수의 상승 추세를 이탈하고 두 번째로는 20포인트를 언더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크게는 이제 17.5까지 내려앉아야 비로소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물 옵션 만기 D-3일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요. 개인 콜옵션 매수가 축소됐습니다. 손실 청산을 한 거죠. 콜옵션이 많이 죽었을 테니까요. 지금 콜옵션 차트 하나만 좀 찍어놓고 보면은 자, 콜옵션 357.5입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한 지점 그리고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를 한 지점 슈퍼개미 중심으로 매수했던 지점 대비 많이 내려왔죠. 당연히 지금 청산이 일어난다면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분에서 수익일 것이고 개인들은 콜옵션 매도에서 손실일 거겠죠. 매수에서 손실이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 축소, 익절 청산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둔 삼성전자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많은 상태로 끝이 났어요. 9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대부분 오늘 모건 스탠리 그다음에 JP 모건 서울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비차익 2,351억 매수로 끝이 났고요.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 최근에 좀 급반등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해야 되는데 아침에 59,500원까지 순식간에 찍었죠. 아침에 6만 원 이탈 시 사수하는 자금이 대량 진입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59,500원 찍자마자 물량이 확 들어오면서 오늘 그리고 오후장에 점심시간 끝나고 61,900원까지 순식간에 끌어올리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어쨌든 6만 원이라는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6만 원 부근까지 오니까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많이 매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이 있는지 개인들이 꽤 많이 6만 원을 지키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기관들의 자금까지 더해져서 6만 원을 지키자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이 깨지게 되면 6만 원을 결국에는 사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라인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이따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투스의 결정이 11일 정도에 이제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 변화 한번 짚고 갈게요. 지금 어차피 D-2 거래, 그러니까 이틀 전 정도의 확정된 내용밖에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오픈된 기준으로는 9월 30일 급락에 반대 매매가 약 156억 출원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이거 여기 지금 156억 미수금 빨간색 네모 쳐 있는데 있죠? 그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눈에 띄는 것이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의 변화입니다. 빨간 네모 쳐져 있는 두 가지를 보면요. 자, 여기 두 칸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 때 9월 30일 급락장이었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원웨이로 하락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요때 다음 날까지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5천억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예수금이 5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뭐 정확히 1대1로 지금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 예탁금이 파생 상품 쪽 예수금으로 지금 이동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일부. 이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섞여 있겠죠. 어쨌든 금액이 비슷하게 이동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1대1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이런 금액이 이동한 게 좀 눈에 띄길래 한번 보통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 예탁금이 5천억 감소했다라는 거는 최근에 반대 매매까지 출현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불안했다라는 것을 개인들도 이제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낀 개인들이 파생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즉 숏 배팅을 하기 위해, 즉 선물 매도나 풋옵션 매수를 베팅하기 위해 지금 수급을 보면 이제 선물 매도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죠. 선물 매도를 잡기 위해 주식을 일시적으로 팔아서 혹은 이미 판 대금을 가지고 옮겨온 겁니다. 주식 계좌와 파생 계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서 정리한 자금을 파생 계좌로 이동시켜가지고 파생, 이제 시장이 불안한데 숏 포지션을 좀 잡아놔야겠다 라고 하는 개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 그렇게 이동을 했으니 개인들이 보통 이렇게 숏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는 시장이 반등을 해주는 또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 나왔던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9월 30에서 10월 2일까지의 반응을 본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까지 봐줘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 하루 이틀만 그러고 말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월요일 만기일이었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난 8월 초 폭락 이후에 위클리 옵션에 강하게 베팅하는 개인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매수가 미결로 많이 쌓이지 않으니까 반대로 금융투자의 매도 미결도 그렇게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준에는 못 미쳤어요. 어떤 기준이요?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위클리 옵션 만긴 날에는 대부분 범위를 잡아드렸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많이 잡아드렸는데 최근에 8월 초 그 급락장 이후로는 도통 잡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기준에 자꾸만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굳이 범위를 내본다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했는데 확률이 낮죠. 대폭 완화했으니까 기준을.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끝자락인 347.34로 종료했다라는 말씀을 여기다 드려둔 거고요.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은 등가가 345, 347.5 왔다 갔다 하던 순간에 지금 적은 건데 코스피 200이 결국에는 346.93에서 진입했고요. 347.34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347.5가 오늘 등가가 되었고요. 위클리 옵션 콜 옵션 345는 개인 단독 배팅이었는데 오늘 1.42에서 2.34로 끝이 났습니다. 종가예요. 그 다음에 위클리 풋옵션 3, 4, 5 포함해가지고 아래로는 다 개인 베팅이었습니다. 즉 개인들은 풋옵션은 다 녹았고요. 콜옵션은
웬만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위클리 풋 347.5는 외국인이 거의 단독이었는데 소량으로만 있었고 1.19에서 0.16까지 죽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딱히 금융투자의 막판 베팅은 보이지 않고 주로 금융투자는 양매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양매도는 수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7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외국인은 막판에 베팅한 것도 죽었고 뭐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콜옵션 밑에 베팅보다는 풋으로 좀 공략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7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오늘 밑에 콜옵션 가격이 죽었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게 크게 살아나면서 18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풋옵션 베팅한 걸 모두 녹이고도 남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아침에 값이 급격하게 싸진 콜옵션을 받아낸 개인들의 승리가 되었고요. 콜옵션 쪽으로 이렇게 가끔씩 개인들한테 승리를 줘야 개인들은 계속 이 옵션판에 계속 붙게 되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월물 옵션에서는 3, 4, 5, 6, 7월에 개인들의 매수 수익이 잡혔습니다. 개인들의 수익이 잡혔고 그걸 모두 8월에 몇 배로 갚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잠시 일시적인 수익은 꼭 반드시 아사 간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베팅보다는 개인들이 질 때 같이 지는 한이 있더라도 개인과 반대로 타주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이나 금융투자 쪽으로 꼭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 시장에 붙는 기대감과 우려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장에 붙는 기대감부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 요인이 참 많은데요. 그동안 시장이 꽤나 밀렸었던 만큼 반등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있는 상태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에 대선 앞둔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붙고 있죠. 두 번째, 중국 증시의 공격적인 추가 상승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중국 증시는 오랜 기간 동안 휴장을 끝내고 거래를 재개하는데 크게 상승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상단에서 조금 그래도 자리를 잡고 있을지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화요일 내일이죠.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부진에 대한 전망으로 이 전망이 이미 낮았기 때문에 발표 후에 재료 소멸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전망이 부진했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한데요. 이미 전망이 부진했기 때문에 어떤 발표가 나와도 웬만하면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 사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거고요. 3달 가까이 또 괴롭혔던 슈퍼개미의 매수 포지션의 롤오버가 현재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9월물, 10월물로 넘어올 때는 삼성전자 가 이제 선물 쪽에서 슈퍼개미가 매수한 물량을 계속 롤오버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11월 물로는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혔던 슈퍼개미 삼성전자 물량이 이제서야 조금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거 좀 중요한데요. 수요일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 윅비의 편입 결정 기대감이 좀 붙고 있습니다. 결정되면 달러가 시장에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환율이 순간적으로 상방 휩소를 주고 급락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현재는 상방 휩소를 주고 있는 구간이죠. 갑자기 V턴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상방 휩소를 만들어주고 세계 국채지수 편입됐네요 하다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급이 개선될 기대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요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7대3으로 10월 인하론이 우세하고요. 30% 확률로 11월에 인하할 것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10월이든 11월이든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죠. 이번 주 중으로 금투세의 최종 결정이 폐지로 나올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염원했던 금투세 폐지가 이번 주에 실현될 수 있을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붙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곱 번째, 수급적으로는 억눌렸던 10월 옵션물이 만기 부근에 혹은 만기 청산 이후 일단은 10월물 만기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거 잘 처리된 이후에 12월물 선물이 지금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매수 2,500억 정도 해줬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향해 반등 기대감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옵션물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휴장 없이 긴 옵션물이기 때문에 12월 선물과 맞춰갈 수 있는 기대감도 또한 시장에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하방 추세, 재돌파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볼게요. 자, 12월물 보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이 추세대 제가 지난번에 첫 추세 돌파 때는 외국인들이 콜매도 쳐둔 자리, 그리고 여기 갭상승 자리, 여기를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일시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기존의 데이터들, 기존의 사례들을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내려왔는데 또다시 이쪽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오늘 돌파했죠. 돌파 안착은 하루 정도 더 봐야지 안착이 되는 거고, 어쨌든 안착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 11월 밸류업 지수 상장 기대감입니다. ETF가 상장되는데, 밸류업 지수가 상장이 되면은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에게 현물이 유입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ETF 자금 유입되고, 또 ETF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또 현물로 유입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종목들에게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곧 지수 상승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열 번째, 필리핀 등 내년 초까지 여러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여러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 좋은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왔었죠. K방산도 그랬고, 오늘은 또 원전 가지고 좋은 결정이 나왔죠. 필리핀 쪽에서. 그래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목표가 실현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우선 오늘 결정된 필리핀과는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1번째,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시바 총리의 당선 및 정책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인상으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죠. 12번째, 유대인들의 신년 재매수 기대감 이 살아 있습니다. 10월 4일까지 로쉬 하샤나라는 명절이 유대인한테 있었고요. 그 전에 미리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9월 초반 미국장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죠.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9월장 들어갈 때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기대가 이런 이제 12가지 이상 이것 외에도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12개 정도로 일단 축약했고요. 이런 기대감들은 결과 발표 이후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모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음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7월부터 낙폭 과대 상황에서 7월부터 떨어져 왔잖아요. 이런 7월부터 666을 기록했던 외국인들 6조 원 누적 매수에서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시기,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에 슈퍼개미가 6, 7천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방 압력을 줬던 그런 시기부터 꽤나 지금 3개월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낙폭 과대 상황에서 하단 반등 빗각 추세들을 지지한 만큼, 어떤 거요? 이거 하단 반등 빗각을 지지한 만큼 일정 시간 동안의 반등 기대감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3개월간의 누적 에너지를 꺾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월봉으로 꺾인 상태.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 차트 다시 한번 확인. 월봉으로 이렇게 꺾인 상태. 자, 여기 월봉으로 꺾인 상태. 이거 로그 적용된 겁니다. 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구간에 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이 하방 에너지 스타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물에서 단계적인 저항 라인을 설정 후에 체크를 꼭 하셔야 될 거고요. 당장 분위기 전환이 강하게 나오려면 일단은 당장 직면에 있는 선물 9월 30일 음봉의 전체를 덮어내고 안착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를 일단 넘어서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눌리는 힘이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눌리는 힘이 작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눌리는 힘이 작용을 할 만한 이유들이 또 뭐가 더 이제 기술적으로든 시장의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한번 반대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려감 및 경계감입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의 밸류 문제로 인한 매도 압박 가능성. 이제 기관들이 개인들한테 떠넘길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죠. 물론 매달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고평가 논란이 있는 종목부터 조금씩 깨지고 있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파적 위원들의 연설 일정이 월요일 오늘 조금 많이 있고요. 이번 주에 미중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적인 폭등 이후에 급락 전환 가능성이 있는 중국 증시의 모습. 우리는 중국 증시가 올라갈 때
거의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때는 약간 영향을 받으면서 좀 내려오기가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번째, 실적 부진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압박입니다. 6만 원을 결국에는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음 라인은 5만 4천 원, 5만 5천 라인이고, 다시 차트를 보시고 말씀드리면 그 5만 4천 원과 5만 5천 라인은 여기 지금 빗각을 그어둔 요 하단 라인입니다. 여기를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둘 수 있는데, 이게 6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5만 4천, 5만 5천 라인과 여기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 외국인 비중 축소가 지속되고 있고요. 구조조정 이슈 있죠. 그 다음에 늦어진 HBM 기술력 4년 늦어졌죠. 기술 유출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문제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추세 빗각 이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 다섯 번째, 수요일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반대로 실패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죠. 선제적으로 환율이 먼저 상승 반전이 돼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여섯 번째, 금요일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해석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는 하긴 할 텐데 10월에 하든 11월에 하든, 그러나 해석적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현재는 7대3으로 10월 금리 인하가 우세 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번 주 중 금투세 최종 결정이 유예로, 폐지로 나오지 않고 유예로 나올 경우 또 그 내용에 따른 해석적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기술적으로는 하방 추세 재돌파 안착 후 재이탈 우려감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아까 전에는 여기를 이제 추세를 돌파했으니까 돌파 안착하는 기대감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재이탈 우려도 있는 거죠. 재이탈을 하자마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깰 위협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지금 못 올라가고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줘야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이시바 총리 당선 영향으로 강해진 금리 인상론에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우려감이죠. 열 번째, 10월 만기물 개인 콜옵션 매수 물량, 그다음 외국인 콜옵션 매도 물량 잔량이 지속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목요일이면 끝나는 물량이고요. 11번째, 고변동성 지수 유지 중인 상태, 현재 25.41로 끝났습니다. 현재 25포인트 이상. 자, 변동성 지수 보면은 이렇게 높은 변동성 지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리스크 요인이죠.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폭발하면서 급락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째, 외국인들이 장악하지 못한 8월 5일 저점. 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8월 5일에 외국인들은 보통 이런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찬스를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장악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장악 못했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다. 좀 올라가다가 말 것인데 최대 반등은 이 지점까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 지점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데요? 618 반등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사라져 있는데 다시 표기를 해드리자면, 자, 피보나치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했을 때 61.8% 만나는 자리죠. 제가 여기까지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찬스를 자신들이 남에게 양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이번 전체적인 흐름 속의 최종 저점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후에 일어난 일들, 이거는 조금 기노브로 봐야 될 리스크 요인이죠. 일단 첫 번째, 대선 때문에 풀었던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청구서가 나오겠죠. 부채 한도 협상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부채 규모는 35조 7천억 달러.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요겁니다. 35.7조로 엄청나게 불어 있습니다. 이게 7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 24년 데이터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 규모가 늘어나 있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시점에 이 부채 한도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쓰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최초의 카드 한도가 100만원 밖에 없었을 때 98만원 정도 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도가 이제 거의 다 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하거나 갚아야 돼요. 내 98만원 썼는데 내가 좀 더 지금 쓸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혹은 카드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이걸 갚아내야 됩니다. 그쵸? 둘 중에 하나라고. 갚으면 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걷어들이는 좀 더 시장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이 시장으로 따지면. 자, 카드. 그래, 한도를 높였습니다. 200만 원으로 높여줬어요. 자, 한도가 200만 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98만 원까지 99만 원까지 쓸 수 있죠. 여기까지 썼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또 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카드 한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아, 너무 많은데? 그래 질질 끌다가 또 협상을 해줍니다. 400만 원으로 카드 한도를 올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399까지 썼어요. 카드 한도 또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떻게 했어요? 부채 한도를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죠. 그래서 상당히 각도가 가팔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25년 1월까지 지금 이 한도로 지금 진행을 하는, 한도가 25년 1월까지 지금 유효한데, 그때 그 시기가 되기 전에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부터는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거예요, 시장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냐 마냐, 또 이걸로 티격태격 할 겁니다, 미국에서. 너무 가파르게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한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번에 잡음이 어떻게 생길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때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갑자기 각도를 높여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시장은 한 1개월 이상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급락 장세가.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요. 2011년 당시 여기 상승 각도가 증가하면서 강등되었던 사례가 있다 해서 신용등급 강등설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 25년도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만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5년에 만기인 약 2천조 원의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권이 있는데 이걸 500억 이상 차환이 불가하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거 있죠. 그다음에 한국 14번째,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계 대출 문제, 기업 대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계속 이제 개인 젊은 층도 굉장히 지금 막 오마카세도 막 다니고 그다음에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물론 여행은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줄어든 데도 있지만 뭐 늘어난 데도 있고 하지만, 특히 이제 명품 소비나 오마카세 같은 거, 중급 오마카세 같은 건 되게 폐업률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굉장히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식으로 돈을 썼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이런 소비 감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돈을 쓰고 모았다가 좀 나에게 진짜 큰 만족감을 주는 데다가만 쓴다. 여행 같은 걸로. 이제 이런 소비 패턴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수백만 자영업자, 정말 자영업이 많은 상태잖아요. 우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상태고요. 한계 기업 증가로 한은에서는 구조조정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9월 26일에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지금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부실 PF 24조 원 규모. 시장 영향은 점점 줄어들고 제한되고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해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SK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저축은행 등 부실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15번째, 외국계 기관들의 한국 비중 축소 관점이 진행되고 있죠. 블랙록, 모건스탠리, HSBC 등 현재, 요거는 어제 리뷰 영상에도 언급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요. 16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그다음 양안,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 그다음에 남북 간의 관계 등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감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대감도 많이 있고 뭐 우려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리뷰 영상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는 대로 좀 적어 본 거예요. 그다음 종가 체크입니다. 외국인은 종가의 선물을 환매수하던 것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풀어서 써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매도 물량을 오늘 환매수를 좀 했는데, 환매수 하던 것 자체를 종가에 줄였다라는 겁니다. 신규 매도보다는 약간 약한 매도 에너지를 추가하면서 마감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수급을 보면, 자, 매수를 하더라도 신규 매수가 있고요, 환매수가 있죠. 자, 신규가 있고 환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를 하더라도 신규 매도가 있고 환매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환매수 중에서는 진짜 쇼커버링, 강한 쇼커버링이 존재합니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를 쳐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 그래서 공매도가 큰 손실을 취할 그 큰 손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을 때 급 이제 그냥 상한가 주문을 막 걸어가지고 땡기는 거, 그런 쇼커버링이 존재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면요, 이제 그 힘에 대한 에너지를 보면 저는 쇼커버링이 가장 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은 손실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위로 땡기는 쇼커버링이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모두 신규가 셉니다. 신규는 어쨌든 포지션을 미결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꼭 그거를 청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신규 반대겠죠. 그래서 신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당히 청산하는 환매수와 환매도가 그 다음 에너지가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신규 매도보다는 약간 약한 매도 에너지를 추가하면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투시는 오늘 신규가 아니라 신규 매도하던 것을 없애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에 9월 27일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종가에 신규 베팅을 해줬는데 오늘은 신규 베팅을 하면서 종가를 끝낸 게 아니라 신규 매도를 이미 장중에 하던 것을 없애면서 마감했다, 청산하면서 마감했다라는 거예요. 장중 환매수가 3천억 이상 되었고 그게 종가까지 유지되면서 오늘 투시는 3,500억의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투시는 최근 매도 미결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계속 매도를 했던 상황이죠. 여기서 3천억 매도, 3천억 매도, 1,000억 매도 해가지고 매도가 좀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했지만, 그래서 누적은 매수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매도 미결이 많은 상태입니다. 환매수와 신규 매도를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종가에 신규 매도만 싹 빠진 날이고요. 신규 매수 3천억의 에너지보다는 매수 에너지가 약한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자, 외국인은 월물 콜옵션 76억을 환매수했습니다. 종가까지 환매수금을 늘렸고요. 개인은 반대로 콜옵션을 콜옵션 환매도가 종가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4억 매도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환매수했다라는 거는 콜옵션 매도에서 익절 청산을 한 것이고요. 개인은 콜옵션 매수했던 것을 손절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1544억 추가 매수로 다시 환율 상승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인데요. 일단 뭐 오늘은 미국 고용동향지수 발표되고 미셸 보우먼 이사, 닐 카시카리, 라파엘 보스틱 다 매파 위원들. 원래 라파엘 보스틱은 중립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중립에서 매라고 좀 적어드렸습니다. 알베르토 모살렘 중립위원회 연설이 있고요. 그다음 10월 8일 화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8시, 아침 8시, 내일입니다. 내일 아침 8시 정도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가 어떻게 정해질지, 삼성전자가 6만원을 과연 사수할 것인지, 완전히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6만 3, 4천 라인을 도전할 것인지 내일 결정될 수 있으니까 아침에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폭스콘 테크데이에서 젠슨왕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라파엘 보스틱을 제외하고는 이제 비둘기 성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중립이나 비둘기. 사실 젠슨왕의 발언도 비둘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에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 결정되고 우리는 휴장일이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파엘 보스틱 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로리 로건, 오스탄 굴스비, 메리 데일리, 필립 제퍼슨 부의장까지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에는 우리 옵션 반길이고요. 미국 CPI 발표 있고요. 리사 쿠기사, 존 윌리엄스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일에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우리 금리 결정되고 그 다음에 금투세 결정 예정일이고 결정될 게 참 많습니다. 세계 국채기수 결정해야죠. 금리 결정해야죠. 금투세 결정해야죠. 그 다음 미국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물가지수 CPI와 PPI를 모두 본 다음에 미셸 보우먼 이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력 매파고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에 따라서 발언 강도에 대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우먼 이사는 지금 물가가 안 잡혔다라는 판단이 들면 거봐 내 말이 맞지. 물가 아직 안 잡혔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금리를 서둘러서 빅컷이나 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정화되면은 이제 보우먼 이사의 메시지가 좀 약해질 것이고, 오스탄 굴스비와 로리 로건의 연설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중국 CPI, PPI 발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번 주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제가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오늘은 좀 말을 좀 빨리 하느라 약간 좀 이게 말이 좀 꼬였어요. 그래서 그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도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있는 메시지 보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